자, 원래 무슨 순서도 합격을 하세요. 내년에는 범위가 법도 많이 바뀌고 내년 또 범위도 늘어나고. 예? 내년에 부동산 중개 전자거래계약 그게 또 들어오거든요. 올해는 없는데 내년엔 들어와요. 실무에 이제 전자거래계약. 더 법도 많이 바뀌죠. 지금 세법하고 또 많이 바뀌고 하고 이제 하여튼. 자, 어림세법 87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어림잡아 얼마 요걸 묻는 거죠. 자, 이것은 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정밀하게 계산을 하지만 요거는 이 현금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거의 없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만 따지죠? 우리 첫 해, 투자 기간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첫 해의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림세법에는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순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순수법이 있고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이 있는데 우선은 개념을 보면은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해요. 반대로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1이에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기 때문에 두 수식은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 놓은 게 있죠. 승수법에 조, 순, 전, 후. 조는 우리는 총이라고 하죠. 그로스. 자, 그래서 조, 소득, 승수.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 순소득, 순소득, 승수. 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주어졌어요. 요 두 가지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총.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을 기준해서 계산해요. 총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에다가 대출금이 타인 자본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밑에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뭐를? 대출금에 대한 부채, 요 대출금에 대한 이 부채를 갚잖아요. 여기서 넘어올 때 부채를 갚으니까 뭐를 대사? 자기 자본만 남거든요. 요 두 개는 뭐만 남는다?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을 우리는 지분 투자액. 자, 그럼 분자는요, 투자액이 이제 나와 있고, 분모. 이 분모는 수익인데, 이 승수 앞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수익. 이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 전부 뭘로 간다? 분모로 간다. 자, 1번 지문 볼까요? 자,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 나누죠? 맞고요. 2번 세전현금 수지는 총이 아니라 뭐다? 지분. 2번이 정답이고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역수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우리는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이걸 자본 환원율. 시험에는요 또 최근에 자본으로 많이 내려요.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또 지분 배당률. 최근에는 지분 배당률보다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지분. 비교를 해야 돼. 위에는 자본이고 밑에는 뭐다? 지분. 지분 환원율 또는 뭐라고 하죠?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자, 요 역수는 총 자산 회전율. 그래서 항상 역수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맞고 4번 순소득 승수가 여기 10이다. 여러분 순소득 승수가 여기 10이라는 건 뭐죠?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 10년 소요된다 이 말이죠. 이게 3번. 자, 그리고 5번에 조소득 승수가 얼마? 5다. 여기에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는 얼마죠? 5고 총소득이 얼마? 2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을 5를 곱하면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는 얼마? 1억 원. 총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치 1억 원이 됩니다. 5번 맞는 지분. 자, 180페이지로 갑니다. 88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 자, 표에서 총투자한 금액 얼마? 100억. 자, 요 총투자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지금 요게 100억. 그리고 순영업소득 얼마? 10억. 그럼 100억을 10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10년. 4번 정답. 자, 89번 문제로 갑니다. 현재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3억 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때 대상 부동산의 뭐죠? 자본 환원율은 또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자, 가능 총소득 얼마? 가능 총소득 PGI가 얼마 나왔죠? 2천만 원에서 공실은 얼마? 300만 원. 기타 소득 100만 원. 더해줬더니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 1,800만 원. 1,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450만 원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1,350만 원이 나오죠. 자, 1,350만 원이죠.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얼마? 자, 총투자한 금액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3억 원에 순 영업소득 얼마 나왔죠? 1,350만 원이 나와 있죠.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4.5%. 4.5%.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갑니다. 자, 재무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부비율이 높다. 자, 대부비율이 높다는 거죠. LTV가 대부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우리는 투자에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이전보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이게 1번 설명. 2번 유동비율. 자, 재무비율 분석법에 있어서 유동비율은, 자, 여러분이
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기타 자산인데 이때 이 유동자산을 또 유동부채, 부채도 우리 유동부채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유동비율이라고 해요. 2번 맞고 부채 감당률 시험에 올해 출제되는 용어 하여튼 이거 매년 출제해요. 이거 안 낼 수가 없어.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용어야.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된다. 이걸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는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죠. 1보다 커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안심하고 뭐 한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보다 커야 됩니다. 3번 정답. 총투자 수익률. 또 이것도 시험에 우리 많이 나오는 용어죠. 총투자 수익률은 뭐의 용어?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시험의 단골입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영업소득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걸 4번 설명이고 5번 부채 비율도 작년에 정답 물었죠. 작년에 정답 물었던 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뭘로 나눴다? 자본 총계로 나눈 거죠. 자, 우선 대조표상에 이쪽이 자산이고 여기는 부채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또 뭐죠?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을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자산.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뭐와 이 부채와 뭐의 합?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죠. 그럼 자산의 총계는 부채 총계와 자본의 총계를 더해준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온 용어죠. 부채 비율. (92번) 문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 비율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총 소득 2억이면은 10억을 가지고 10억을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 5년 소요돼. 그럼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2억이 아니라 순소득은 얼마? 비용을 지출해서 1억이다. 그러면 10억을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그러니까 어리가 5년보다 10년이 더 크죠? 더 크다. 1번 맞고. 2번 지분 투자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자, 지분 투자액이 5억인데 세전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얼마? 지분 투자액이 5억인데 세전이 1억이면은 5억을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 5년 소요. 그런데 이 5억이 세금을 납부해서 세후는 5천만 원이다. 그럼 몇 년 소요? 20년? 10년이죠. 10년 소요가 되죠. 그럼 요게 크죠. 세전보다 뭐가 더 크다? 세후가 더 커요. 2번 정답.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 이게 바로 몇 번? 3번 설명. 4번 담보인정비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담보인정비율 LTV를 통해서 이 대출금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타인자본 대출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5번 총부채 상환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총부채 상환 비율을 여러분 TI를 뭐라고 하냐 하면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차입자. 그럼 차주는 차입자, 대주는 대출자, 차주의 뭐를 상환 능력이라고 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DTI를 이용한다. DTI는 뭐를 중심?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5번 맞는 지문입니다. 9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총투자 수익률. 자, 총투자 수익률. 자, 문제 박스 첫 번째 보세요. 총투자 금액 얼마? 12억 원. 그 바로 밑에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얼마? 8.3%. 8.3%. 자, 부채 감당률 옵니다. 부채 감당률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원. 그 박스 또 한 두세 내오니까 부채 서비스에 얼마? 5천? 부채 서비스에 얼마? 5천만 원이니까 얼마? 2. 부채 감당률 3번 정답. 그 박스에 다 있어요. 수식만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94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닌가?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4번 정답. 자, 96번 문제로 갑니다. 자, 96번, 97번, 98번요. 다 박스가 주어지고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보기가 1, 2, 3, 4 계산 5개 다 나왔어요. 다 나올 때 이것도 답은 4, 5번에 있어요. 만약 원래 출제 지금 예상되는데 원래 이런 형태로 나오면 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 딱 염두에 두고 빨리 뭐부터 풀어야 돼? 5번 지문 풀고 그럼 4번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시간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세법에 원래 이런 유형의 문제 박스 형태에서 계산 5개 나오면 답은 몇 번에? 4, 5번에 있다. 꼭 기억하고 또 들어가셔야 돼요. 자, 1번. 자, 그 박스가 주어졌는데 유효, 여기죠. 유효 총소득 승수예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 5. 총투자 금액 얼마? 10억. 그럼 총투자 금액이 10억이요. 유효 총소득이면 유효 총소득이죠. 유효 총소득은 얼마? 5분의 10이니까 얼마? 2억. 2억이 나와요. 1번은 2억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은 2억. 자, 2번과 4번을 한꺼번에 풉니다. 자, 2번과 4번을 한꺼번에 푸는데 소득 승수는 얼마? 자, 왼쪽에 수식을 염두에 두시면서 총투자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10억. 10억인데 지금 얼마?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 얼마?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에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에 4천만 원 더 해줬더니 얼마? 1억. 1억이에요. 그럼 10억을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는 거예요. 10년. 자본 회수 기간이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그럼 순소득 승수와 역수는 뭐죠? 순소득 승수와 역수가 바로 우리는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죠. 역수예요. 역수니까 얼마? 10억 원에 대해서 얼마? 1억 원.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10%. 4번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역수관계 잘 이용해야 되는데 4번 정답. 자,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얼마?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얼마?
자, 지분 투자액 얼마죠? 문제에서 지분 투자액 6억 원. 세전 현금 수지 얼마? 6천만 원 가지고 회수한데 몇 년? 6억을 6천만 원 가지고 회수한데 10년 소요된다. 5번 부채 감당률 얼마? 자, 5번 요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원. 순영업소득 1억 원. 네? NOI 1억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만 원. 분모 분자를 2천만 원 나눠주면 5. 2분의 5니까 얼마? 2점. 일단 답은 4, 5번에 있어요. 항상. 자, 9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를 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구입을 했다. 8억 원은 총 투자한 금액. 그럼 자기 자본은 5억 원. 대출금은 얼마? 3억. 자, 1번, 3번을 한꺼번에 갑니다. 1번 종합 환원율. 자, 1번 종합 환원율은 자, 총 투자한 금액 얼마? 8억 원. 총 투자한 금액 8억 원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8천만 원. 순영업소득 8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10%. 자, 역수. 역수는 뭐죠? 순소득 승수. 얼마? 우리는 총 투자한 금액 8억 원을 순영업소득 8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이 순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자본회수가 몇 년? 10년. 1번, 3번 해결됐죠? 자, 2번. 2번에 저당 비율을 뭐라고 하죠? LTV. 저당 비율 LTV. 부동산 가격 8억 원에서 대출. 내 돈이 5억이니까 대출을 3억 받았잖아.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37.5%. 2번 맞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를 구하는 거? 지분이죠.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이니까 뭐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의 승수 역수니까 지분 투자액 얼마? 지분 투자액 얼마? 5억. 5억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에 얼마? 순 영업소득 8천만 원에서 얼마를? 부채 서비스에 4천만 원을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 얼마? 4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얼마? 8%죠. 또 4번 정답 7%가 아니라 8%. 부채 감당률은 얼마죠? 부채 감당률은 8천만 원을 얼마로 나눠주면? 4천만 원 나눠주면 얼마? 2. 하여튼 부채 감당률은 매년 나와요. 용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 다만 저당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자, 저당 대출은 CPM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자, 잠재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는 공실이다. 단위는 1,000원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치는 공 3개 더 붙이면 돼요. 10억. 대출비율 50%면 대출금 5억 원. 내 돈 자기 자본 5억입니다. 잠재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1억 원. 유효 총소득 9,500만 원. 순영업소득 5,700만 원. 세전현금 흐름 1,700만 원입니다. 자, 1번 CPM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대. 저당 상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 환원율. 여러분 수익환원법의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저당 상수는 저당 환원율입니다. 타인 자본 환원율이죠. 자, 그럼 저당 상수는 얼마?
저당, 상수는 대출금. 대출금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대출 얼마? 지금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 얼마 받았어요? 5억 받았잖아요. 대출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순영업소득 얼마? 지금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5,700만 원에, 자, 원리금 상환액. 자,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은 세, 전, 현금 흐름은 얼마? 1,700만 원이다. 자, 원리금 상환액 얼마? 4,000만 원이 돼요. 4,000만 원. 이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4,0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이거 얼마죠? 4,000만 원 500으로 나눠주니까 몇 프로? 8%. 1번은 8%. 수식, 쉬운 수식이 아니에요. 1번. 2번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이죠. 자,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배당률은 분모, 지분 투자액 얼마? 5억. 지분 투자액 5억에 세전현금 수지 얼마? 1,7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3.4%. 2번도 틀렸고. 3번 공실률. 자,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 1억 원에서 공실이 차지하는데, 공실은 가능 총소득 1억에서 뭐를 빼준 거? 유효 총소득 9,500만 원을 빼주면 1억에 500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5%. 5%. 공실률 5%. 영업경비 비율. 자,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 얼마? 1억 원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데,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얼마죠? 유효 총소득 9,500만 원에서 뭐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 5,700만 원을 빼주면은 영업경비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38%. 자, 5번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구하는 거죠.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은 분모 총투자한 금액 얼마?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에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순영업소득 5,700만 원 곱하기 100 해주니까 바로 5.7%. 5번이 바로 답이 나오면 이 위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5번 바로. 이런 문제 나오면 5번 딱 나오면 보지 말고 그래 넘어가면 돼. 5초 안 걸려요. 4, 5번 푸는데. 예? 뭐 요거 말고 요거 구할 필요 없지. 그래서 1번부터 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세 문제 푸는 게 박스 안에 나오고 1, 2, 3, 4 보기 5개 풀어야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몇 번? 4, 5번에 있다. 5번 먼저 풀고 답이 나오면 넘어가고 아니면 4번이 답이야. 자, 본시험 가서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100번 문제로 갑니다.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죠. 자, 채무 불이행률을 우리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을 줄여서 손익분기율이라고 하는데, 이 유효 총소득 분모, 유효 총소득이 분자는 돈 나간 거거든요. 비용,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1번. 개념 맞습니다.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2번 틀린 지문이죠. 2번은 뭐죠? 지분 비율입니다. 여러분, 부채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 얼마? 1.
2번 틀렸고 3번 지분 배당률은 요거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입니다. 뭐에서? 지분 투자액에서. 자, 3번은 지분 투자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총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나와요? 4번에 뭐의 역수? 조소득 승수의 역수. 저 왼쪽에 보니까 조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투자된 총자산이 총 투자 금액인데 총 투자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뭐의 비율? 총 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 5번 부채 감당률은 분모 분자가 틀려서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 하면 안 되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분모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10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3번 요거 갈까요? 자, 부채 비율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타인 자본, 작년에 또 개념으로 타인 자본은 뭐죠? 부채에 대해서 자기 자본은 뭐다? 지분. 작년에는 지분 부채로 출제했죠. 자, 이것을 분모 분자를 뭘로?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또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은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분 비율이고,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죠? 대부 비율을 의미하죠.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프로? 대부 비율이 20%. 그럼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1인데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80%. 그럼 여기는 몇 프로다? 80%예요. 그럼 얼마?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25%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25%. 자, 10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박찬호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모기지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박찬호가 보유한 가용자금은 3억 원이고 대부 비율은 구입 금액의 40%라고 한다면 박찬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최고 가격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자,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요 수식에서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인데 대부 비율이 얼마 지금? 예? 40%, 0.3이죠. 그러면 지분 비율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얼마죠? 넘어가면은 1에서 0.3 빼면 0.6.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은 얼마? 3억 원. 3억 원. 그래서 주택 가격은 0.6분의 얼마? 3억 원. 따라서 6분의 30억 원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5억 원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105번 문제로 갑니다. 105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데, 자, 유효 총소득 얼마죠? 유효 총소득 20억 원에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0%를 했더니 8억 원이 돼요. 영업경비를 뺐더니
영업소득은 얼마? 12억 원이 되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얼마? 순 영업소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지금 여기 얼마? 순 영업소득은 12억 원.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조건 보세요. 자, 상환 조건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융자 대출 금액은 60억이고 연 이자율은 몇 프로? 10% 줄 거 30년 상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매년 원금 상환액 얼마? 자, 매년 원금 상환액 우리 다음 주에 또 배워야 되는데 대출금 얼마? 60억 원을 만기, 대출기간 만기 몇 년? 30년을 나눠주면 얼마? 첫 해 2억 원 나오겠지. 2억 원. 이자는 첫 해는 아직 융자 잔고 돈 안 갚았거든요. 얼마? 안 갚은 대출금 60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10%를 했더니 얼마? 6억 원. 첫 해 이자는 6억. 그러면 2억, 6억 더해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 8억.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원금 플러스 이자 얼마? 8억 원. 분모 분자 4로 나눠진 3분의 2분의 3 얼마? 1.5.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채 감당률 지금 계속 썼죠. 지금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죠. 1번 개념 맞고요.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이자 지급액을 제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까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플러스 뭐다? 이자 지급액.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2번 정답. 3번. 자, 우리가 3번 문제는 뭐죠? 3번 지문은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에 우리는 부채 감당법, 개텔법이 있는데, 자, 이 개텔법에 있어서 환원 이율은 뭐에 근거하냐 하면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하죠.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면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 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하는데 지금 부채 감당률 얼마? 2. 대부 비율 몇 프로? 50%. 저당 상수 0.1. 요거 몇 프로죠? 0.1 곱하면 5%에 2를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 여기가 3번 설명.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뭐보다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 여기에 4번 설명. 대출 금융기관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에 뭐가 높아야 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뭐가 높아야 돼? 높아야죠. 부채 감당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밑줄. 이게 포인트죠. 자, 110번 문제로 갑니다.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의 이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인데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을 대출금이죠. 대출금의 비율인데 대부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아닙니다.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부동산 가격 10억이다. 그럼 대출이 5억이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5억이면, 자, 대출금이 5억이다. 그러면은 LTV는 몇 프로? 10억에 5억이니까 몇 프로? 50%.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 아까 부채 비율은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를 5억이죠. 10억에 5억 빼면 내 돈도 5억. 5분의 5, 1이니까 몇 프로? 100%.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00%. 여기에 3번. 쉼표 다음에는 맞았는데 쉼표 앞이 틀렸어.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다. 자, 4번. 총자산 회전율을, 여기 나왔죠?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에 대한 뭐의 비율? 총소득의 비율인데, 뭐의 역수? 조소득 승수의 역수고, 총소득은 두 가지 있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이 요거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요소를 구성하는 요게 추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 구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 자체가 뭐가 돼?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에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자, 자산가치 기준 얼마? 자산가치 기준으로 구하는 건 LTV. 자, 자산가치 기준이죠. 자산가치 얼마? 지금 대상부동산의 자산가치 20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40%면 0.4. 대부비율이 40%면 0.4. 따라서 대출금은 20억에 0.4를 곱해주니까 얼마죠? 8억 원. 8억 원. 자, 현금 수입. 자, 여러분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준한다.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준했는데 그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나오는 수식 중에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분자인 순영업소득은 현금 수입이고 분모인 부채 서비스액은 현금 지출이에요.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뭐죠? 부채 서비스액인데, 자,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1억? 2천?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저당 상수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에 뭐를 곱했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돼? 부채 서비스액이지. 저당 상수 얼마? 0.1. 요 값이 얼마 나온다? 1.5다. 그럼 분모 분자 곱해주면은 대출금에 0.1이니까 없애기 위해서 10을 분모 분자 곱해주면은 대출금에 12억 원은 1.5. 따라서 대출금은 1.5분의 얼마? 12억 원. 그래서 120억 원을 15로 나누죠. 분모 분자 10을 곱했어요? 얼마? 8억 원. 8억 원. 둘 다 8억, 8억이네요.
자, 1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4번부터 볼까요? 옳은 것.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순수 1번 맞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뭐 커야 돼.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합니다. 1보다 커야 됩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이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 총소득의 비율. 틀렸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지렛대 효과도 뭔다? 커진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 이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에요. 유효 총소득입니다. 11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 기업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택담보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 되느냐. 자, 뭐를 적용? LTV인데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몇 프로를 적용을 했죠? 50%를 적용했는데 지금 얼마, 대출을 얼마 받고자 한다? 2억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0.5분의 얼마? 2억 원 하니까 얼마죠? 4억 원. 4억 원. 니은으로 갑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 비가 매월에 동그라미, 연과 매월 기간이 다릅니다.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100만 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대출 받고자 할 때 대출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자, DTI인데 DTI는 자,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연간 소득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월 소득이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인데 지금 소득은 얼마다?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매월 얼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니까 몇 개월? 12개월을 곱해줘야지. 매월 100만 원이니까 1년은 얼마? 1200만 원. 곱해주면 얼마? 4천만 원에 1200만 원. 퍼센트로 가야겠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30%. 30%인데 지금 총부채 상환비율은 40%니까 요것보다 낮죠? 낮으면 대출 가능하다. 대출이 가능하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로 갑니다.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되는데 LTV는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 상향되는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 1억 5천만 원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추가의 동그라미. 추가로 계속 요즘 추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LTV는 얼마? 주택 담보 평가 가격 얼마? 3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얼마죠? 지금 70%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대출금은 얼마? 2억 1천만 원이 나오죠. 자, DTI가 나오는데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소득 얼마? 3천만 원인데 요거 몇 프로? 60%. 자, 원리금 상환액 얼마? 대출금액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 값은 36, 10, 1000, 60%니까 1800만 원인데 연간 저당 상수 얼마? 0.1로 주어졌어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10을 곱해주면 1억 8천만 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야. 1억 8천만 원인데 여기서 기존 대출금 얼마? 1억 5천만 원을 공제를 하죠. 공제를 하면은 추가 이게 계속 출제하는 거잖아요. 요즘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 빼주니까 3천만 원이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잠시 쉬고 196페이지 118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